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여기가 그 광천의 옛날 싸전 골목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건물을 보시면은 이 건물에 지금 여기 뭐 주산 부기 타자라고 건물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거로 봐서는 아마 우리가 1960년대 이후로 계속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간 여기가 지금 싸전이에요. 이 골목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광천에서 3.1운동이 일어나거나 무슨 격변이 일어나거나 시국선언회, 특히 유교부식회라든가 이런 할 땐 다 이 중심에서 했어요. 여기서 그 역사에서. 저는 그런데 이쪽이 고향이 아니라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3.1운동도 이쪽에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생님? 예, 그렇죠. 예. 여기 광천 쪽에서는 뭐 일롱 선생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외부와의 접촉이 그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여기는 아마 배를 통해서 인천 쪽으로 연계가 되고 육로는 그때 교통이 불편할 때니까 그래서 여기가 광천의 3.1운동이 이제 일어났던 아주 그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메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면에서 여기도 좀 표지석이라도 하나 좀 세웠으면 오히려 정 안 되면은 이런 벽면에라도 좀 건물 주인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아마 표지석 같은 거 간단하게 좀 해놓으면 그것도 산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뭐 다방이니 뭐니 옛날 흔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상황은 제가 정 의원님한테 설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이현조입니다. 예. 지금 여기가 저 어렸을 때하고는 모습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는 지금 모습인데, 원래 우리가 싸전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지금 이 건물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싸전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그냥 공터였어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공터. 그래서 장날 되면 쌀 같은 거 자루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자루에 담아 갖고 와서 할머니들이 쭉 줄맞춰 앉아 갖고 작곡을 팔았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 뒤에 있는 건물도 옛날에 쌀집, 지금 작곡상이고요. 지금 있는 여기 이 건물도 다 지금도 여기 지금 작곡 가게 하나 남아 있는데 작곡집. 근데 예, 다 지금 농산 이렇게 돼 있죠. 쌀가게 주변이 다. 그래서 여기가 싸전 자리고요. 이 건물은 이제 시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이제 여기가 그냥 공터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80년대
까지만 해도 그 뒤까지 언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현대작업에서 이렇게 건물을 해서 밑에 이제 차양을 해놓은 거예요. 비 안 맞게 비가림식으로 해서 이 밑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사전이 섰습니다. 여기가 이 건물 밑에서 1층에서 섰던 곳이고 지금 요 뒤에 지금 차 받쳐 있는 요 공터가 적산가옥이 있던 자리예요. 예, 그래서 이 적산가옥 털 때 제가 굉장히 막 안타까워했는데 유일하게 이 적산가옥이 3개인가 있었습니다. 이 시장 주변에 3채인가 있었는데 지금 다 헐렸어요. 여기가 제일 먼저 헐리고 나머지도 지금 다 헐려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는데 요즘 추세가 적산가옥이나 근대 건물 같은 거 남아 있으면 굉장히 지금 활용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게 털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다른 지역에서 적산가옥 한참 활용할 때 이게 털렸어요. 지금 건물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이 적산가옥 있던 저 옆에 건물도 보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지금 저 벽돌이나 저런 거 쓴 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옛날 그 외벽에 타일 붙인 지금 요 쌀집 같은 건물들도 그 당시에 얼마나 여기가 장이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으로 왜냐하면 저렇게 타일 붙일 정도 되면 굉장히 좀 있는 건물이 요즘으로 치면 이게 초호화 빌딩이에요. 이게 저렇게 타일 붙이는 건물이 그래서 건물 모양은 옛날에 지었던 모양 그대로고 밖에다 타일 붙여가지고 이제 그 리모델링한 형식으로 지금 있고 여기가 초입이 이제 다 지금 있는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컸으니까 버스가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사거리 5거리거든요. 광천에서 제일 번화한 5거리인데 5거리에서 버스 내리자마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에 그래서 광천 읍내라고 하는 전체 면적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광천장이에요. 이 도로변으로 다 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터미널까지 우리 점심 먹었던 그 터미널까지 여기 다 장터예요. 이게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철물점 골목 그다음에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철물점 골목 지나서 여기 사전에서 쭉 내려가면 어물전 골목 그래서 그 어물전 골목이 지금은 이제 새우젓거리로 다 형성이 돼 있고요. 옛날에는 다 어물전이었어요. 생선 팔고 서해에서 잡히는 모든 생선이 들어와서 팔리던 곳이었고 그 밑으로 이제 다른 이제 그 광천장의 우시장이 원래 우시장이 이쪽 뒤쪽으로 그 지금 광천역하고 터미널 사이에 우시장이 있었고요. 저 밑에 지금 터미널 바로 지금 터미널 옆에 주차장 있는 자리가 우시장 자리예요. 예. 여기가 우시장 자리고 지금 우시장은 저 외곽으로 지금 나간 상태고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이 시장 안에서 다 이루어졌었죠. 그 적산가옥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 있죠. 적산가옥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 뭐 적산가옥 말 그대로 그 일본인들이 이제 살다가 그 8.15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인들이 가면서 그게 어떤 게 보면은 나라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적산가옥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적산가옥을 그대로 좀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혼란하니까 힘 좀 있고 하는 사람이 자기 거로 소유를 해가지고 그게 불화를 받으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불을 또 치부를 한 사람도 있고 특히 여기 지금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그 쌀 시장이 사전이 독립운동할 때 만세운동의 중심지가 되느냐면 여기 쌀가마니 같은 걸 싸가 포대면 이게 바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올라가서 서른서를 낭독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깃발을 높들면은 그래서 저 우시장이나 시장 이런 데서가 안 되고 쌀시장에서 사전에서 3.1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렇고 특히 여기 강천시장이 물론 이제 어시장도 유명했지만 19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에 여기에 미곡상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만들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120년 전에 시골에서 여기 주식회사가 미국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자본금이 한 200원인데 굉장히 크네. 1900년에 군수 월급이 10원 정도 할 때. 그러니까 자본금이 200원이 뭐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장도 컸지만은 이 쌀 시장이 굉장히 여기가 컸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 일롱 선생이 외부와의 그 교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우리가 지산 선생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그분들은 전통적인 유학자이고 이분은 이제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요즘 같으면은 굉장히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그런 그 사실을 보여주는 곳이 이 강천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회사가 과연 그 움직인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토백이 상인들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했고 여기 강천시장에는 1920년대 정도 되면 일본인들이 제법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상권 장악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젓갈시장 할 때 여기 우리가 저 논산에 그 강경 이제 그쪽은 그때까지도 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랬지만 여기도 거기 못지않게 특히 여기 우시장이 굉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전도 나름대로 초창기부터 어떤 그 민족 자본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민족 자본 육성과 그것이 3.1 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도 한번 들여다보면 연구해 볼 만하겠네요. 그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장시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물물 교환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곳이 바로 생활 현장이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오면은 뭐 과거 60, 70에서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시장에 아버지 갔다 오시면은 한 이틀 동안은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요. 여기서 들은 소문, 저기서 들은 뭐 이래가 누구 집 자식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 그게 사실은 시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능 중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여론의 공론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마 시장을 좀 접근하는 것도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좋은 소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다 실패를 해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다 실패를 하는데 그런 거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갖고 했으면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광천도 그런 거를 해보면은 그 이제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지역사회의 공동화 현상 문제예요. 인구 자체가 적어지니까 이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축소가 돼버리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활동가들이 좀 남아서 있어 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외지로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서울 인근에도 실제 제가 조사를 필드로 나가 조사를 해보면은 서울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민족운동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 서울로 다 가버리거든. 인천이 굉장히 우리가 가문의 도시고 그런데 인천 가서 실제 조사를 해보면은 거기서 좀 맑기나 하고 그랬던 사람 1920년 30년대 다 서울에서 활동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이 도시가 팽창해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그냥 그대로 놔놔버리니까 지금 서울 경기라고 하는 게 전체 인구의 뭐 반 이상인 거 다 결집돼 있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시골에 내려가면 지금 2만 명이 안 되는 군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살고 있는 신계리 같은 경우에는 한 리에 초등학교 2개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리치고는 가게가 제일 많고 초등학교가 그것도 한 학년이 5, 6반씩이에요. 그게 2개 학교가 있는 한 리 안에 아파트가 5,300세대가 넘어요. 이제 그런 뭐 완전히 집중화되어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조금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병천저 쪽으로 나가면은 또 완전히 불과 10km도 안 떨어져 있는데도 그런 병천이 더 번화해야 되는데 옛날로 따지면. 그런데 거기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신계리 그 기념관 그 옆쪽 거기는 그 터널만 지나면은 천안 시내까지 10분 이내에 다 사통팔달이 되니까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면 이제 여기서 하고 이제 이제 이쪽에서 그 3.1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또 서승태 선생님하고 이렇게 기념관이라 그럴까 기념비라 그럴까 그게 있는 데가 있어요. 덕명초등학교 안에 가면 그때 조소왕 선생님 오셔 축사도 하시고 뭐 했다고 그러죠. 뭐 그건 해방 이후고. 해방 이후인데 해방 이전에 이제 36년도에 덕명초등학교 출신들이 그 서승태 150 선생을 거하기 위해서 흥학
기념비를 덕명 초등학교 안에 세우고 그때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여기 이제 그때 여기 주재 기자가 아마 취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진하고 그걸 동아일보에 이제 해서 허학 기념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교육학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일롱 선생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역사하고 이제 교육학 하는 사람들 차이점이 그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떤 과정을 해서 이런 교육 이념이 뭐고 철학이 뭔지를 하는데 대개 이제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그 있었다는 그 사실을 중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창학 이념이라든지 그 일롱 선생이 그 이야기했던 삼요론 문제도 사실은 그 당시 양계초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갖다 자기 거로 체화시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것 자체를 소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남의 거를 함부로 했다 그런 그 양계초라는 사람을 아는 정도만 하더라도 이 시골에 있었던 분이 그거는 정말 당시로서는 최고의 그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은 뭐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요새 그 챗 GPT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거 소개하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구글 사전이나 그거 소개하면은 정보를 보듯이 그래서 하고. 네, 정교님 또 말씀하시고. 네. 그 아까 그 기자 얘기하셨는데 옛날에는 그 신문 보급소 지금 요즘 신문 배달하는 그 보급소를 하시는 분이 주재 기자를 겸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광천에 동아일보나 한국일보나 이런 보급소가 여기 광천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상황을 써서 이제 보내면 이제 신문에 실리는 형식이었죠 옛날에. 지금은 뭐 많이 분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래서 유명 일간지들 보급소는 광천에 다 있었어요 그때. 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장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이 시장이 이쪽 벽 이쪽으로 그 끝에 모서리가 광천 역이에요. 그러니까 역에서 내리자마자 시장이 시작되는 지역이 거의 많지 않아요 전국에.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을 끼고 있고 터미널을 끼고 있어서 인구가 이동해서 모이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시장을 갖추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모였고 또 장이 예전에는 이틀을 썼어요. 보다 하루가 아니고 독배 옹암리에서 장이 하루 쓰고 그 다음날 여기서 장을 쓰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이틀을 장을 보고 그러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클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철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물류의 이동이 원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광천시장은 이쪽 서해안 지역의 모든 시장의 물건을 도매를 대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차역 바로 옆에 대한통운이 같이 붙어 있었고 기차 화차로 예를 들면 먹태라는 거 아무도 주목을 안 할 때 광천 상인이 먹태라는 거에 이제 싸고 쉽게 싼 값에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기차 화차로 한 차를 싣고 와서 여기 시장으로 둘 것도 없이 바로 대한통운에 실어서 서산, 태안, 당진, 보령으로 다 도매를 했던 그런 시장이. 그래서 이게 시장이 컸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아까 얘기한 그런 신문 보급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소식이 외부로 전달되는 것도 용이했던 지역이고 그런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광천시장이. 이제 그 철도가 1923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그 이후로 커졌는데 그래도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정교님 말씀하셨던 그 상정리 거기 배 그쪽이 이제 굉장히 컸었던 거죠. 배가 들어오는 배가 장이 컸고 철도가 생긴 다음에 철도 때문에 컸고. 이제 그러면 이제 광천 그 덕명초등학교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 이제 있는 그걸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역사학자와 교육학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했는데 철학자가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덕명초등학교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것은 그 1935년에 그 덕명초등학교를 처음 세우신 그 전신이죠. 그때 그게 서승태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 그 학부형들이 모아서 세운 비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롱 선생은 개신교학자라는 걸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1908년에 여기다가 이제 덕정리라고 하는 이걸 밝게 한다 그래서 덕명이라고 하는 사립 덕명학교를 1908년에 세워서
1915년까지 유지를 하는데 그 뭐 웬만한 재산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1915년에 이것이 이제 강청 공립보통학교로 공립학교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19년 3.1운동을 그걸 하셨고 21년도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 35년이 강천 공립보통학교 개교 2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금 200원을 모아서 이 흥학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일롱 선생이 이 강천 초등학교 전신 덕명학교를 세워서 이곳을 갖다가 밝게 하는 그의 선구자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내용을 담아서 35년도에 강천공립보통학교 개교 20주년을 저음해서 이 흥학기념비를 세웠고 아마 이런 기념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김천의 김천 중고등학교를 세웠던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굽니까? 김천 중고등학교가 거기가 사립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최송슬당이 세워서 38년도에 거기 이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흥학기념비를 세우는데 이런 기념비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일롱 선생이 여기에서 얼마나 추앙을 받았던 인물인가를 이 흥학기념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학교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그러니까 참 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계속 이게 좀 이어졌으면은 지금은 이제 이 지역사회 가면은 이 공립보통학교들이 문을 닫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대로 좀 되고 있는 데가 경남 진주에 가면은 지수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LG 재단의 그 고향이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그 명예 그 회장을 하고 계시는 구인혜 씨가 그 아들이 거기에 온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주는구나. 장학금을 매달 40만 원씩 줘요. 그래서 진주 시내에서 그 한 사람들도 그걸로 애를 전학을 시키고 자기는 거기서 진주 시내까지 한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학생이 전교생이 한 40명 있다가 지금은 한 80명 배 정도 불어났어요. 이제 그런 학교는 특수한 경우고 대개는 지금 거의 이제 문을 닫는. 저도 제가 놓은 그 초등학교는 벌써 한 20년 전에 문 닫았어요. 이제 그런 것 그래서 뭐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한 반에 한 70명씩 6반 7반 일이 됐는데 재작년에 제가 한번 그 가보니까 전교생이 13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년이 한 4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 그거 보고 야,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아마 뭐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평생교육장으로 좀 활용이 되고 그러면서 일롱 선생에 대한 좀 이야기들 그리고 장학정신이라 그럴까 교육이 어떻게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될지를 한번 또 고민해보는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 또 활용이 된다면은 또 다른 모르겠어요. 이 교육청에서 이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렇게 중장기적인 좀 계획을 가지고 할지가 이제 그한데 그런 면에서는 좀 학생들이 여기 좀 한 번씩 순례하는 그것도 되고 그리고 여기 와서 뭐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2박 3일로 여기 수련회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좀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실 같은 것도 조금만 그걸 하면 숙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역사는 무엇인가? 그럼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랑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증 사학이라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이제 사건들 또는 문헌만 갖고서 역사를 이렇게 조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일롱 선생에 대한 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역사를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역사를 파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에츠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그렇게 되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또 과거 역사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일롱 선생의 사적은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좀 우리가 약간 그 문화 심리 쪽에서 봐야 되는데 그 아나락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 그 역사적 사건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어떤 묘한 정서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가이스트라는 말들을 쓰거든요. 독일 말로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신 자체가 운동을 하다가 어떤 쪽에 와서 그 역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문화 심리라든가 각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정신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어떤 뭐 문화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들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덕명학교에는 그 이 홍주 지역 특히 이제 광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 의익이 이게 나타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 표상이라 그래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내면에 잠자고 있는 것도 같이 본다면은 이 덕명학교는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았나. 그럼 이렇게 지금 학교가 폐교가 됐다면 이걸 기념관으로 해서 그 내포 지역의 어떤 개신 유학자들의 모임 당시에 그 위정 척사가 그렇게 강했었는데 그걸 뚫고서 이걸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초석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 부분에 대한 그 전문가 우리나라 제일 처음 박사논문을 쓰셨고 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김효 선생님 모시고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재밌었습니까? 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실래요? 예. 저는 선생님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도 10년 전에 여기 강천에 와서 독배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안 하셨다면은 그냥 덕명초등학교는 뭐 폐교된 학교야. 그러고 이제 여기 이분은 전혀 모르지. 아까 그 생가도 가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좋은 데를 그렇게 폐가로 내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자체나 뭐 여러 이런 관계되신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널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정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제 지금 복장이 불량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제가 카트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멘트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할 것보다도 일롱이라는 것도 멋있고. 우리가 너무 그 역사적인 인물을 갖다가 조명을 할 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요. 그게 저는 좀 이 독립유공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각 분야별로 거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어떤 발자취가 오늘날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조명이 돼야 되고 재평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좀 지나치게 일면적으로 그 편향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 회의나 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야기하면 그거 좋다고 이제 해놓고는 실제 뭐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육자 그룹을 하고 5월달 같으면은 스승의 날도 있고 하니까 교육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몇 사람을 그냥 한두 명 하면 이거 언제 그분들 조명을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10명이 뭐 10명, 5명, 5명 딱 그룹을 내 가지고 그러면 이분은 이런적으로 교육운동을 이끌어갔고 이분은 어떻게 했고 뭐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포상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신소당이라고 하는 분은 그 부실이었는데 제가 이 대한제국기라고 하는 시대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때가 굉장히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로 전환해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첩이라고 하는 부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전면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이준 열사의 부인 이일정 같은 경우에도 부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다음에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회적인 편견만 가지고 기생은 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그렇다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여성 최고의 지식인층이 기생들이에요. 기생들은 평양이나 진주나 이런 데 기생들은 어릴 때부터 한 7살, 8살 이때부터 전문적인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서화, 뭐 노래, 뭐 춤, 만능 탤런트들이에요. 그래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복혜숙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 우리가 윤심덕 같은 서학가들 나오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 신분적인 거,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심어줬던 기생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뭐 3.1 운동 때 기생들조차도 만세를 불렀다. 최고, 예,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부터 다 뜯어고치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인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운동했을 때 기생들의 역할이 엄청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정칠성이나 이제 이런 사람은 기생을 하다가 일본 유학 가서 나중에 사상 기생이 되거든요. 그래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되었고, 우리가 hen진건의 그 형 hen정건의 애인이었던 hen계옥이라고 하는 기생은 여자로서 의열단을 해요. 김원봉의 그 hen계옥은 러시아에도 나가고 불어도 나가고 영어도 잘해가지고 폭탄을 직접 운반을 해요. 그러다가 일본에 다가오면 서양인들하고 부부인 것처럼 가서 인사하고 뭐 그럼 일본 애들이 경찰 따라붙어도 노터치 못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편견에 너무 잘 잡혀 있고, 그거 일본인들이 심어준 이미지에 우리가 또 쫓아가는, 예,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승태 선생님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분이 덕명학교에서 나오신 분 중에서 1920년대를 이제 풍미했던 그쪽에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이 이 광천 청년회의소라는 게 있어요. 광천 청년회의소, 광천 노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원식 선생 같은 경우가 있고 정동량 선생이 있습니다. 정동량 선생은 옛날 홍주여고의 입구에 가면 그 정동량 묘소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유공자. 그분들이 1925년도에 홍성 지역에 만들어졌던 그 사회주의, 아나키즘 또 민족주의의 전위 조직이 있었어요. 무공회라고. 그거의 중추적인 멤버들입니다. 그분들은 외부에서 그런 걸 하신 분이 아니라 자생적인 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서승태 선생 제자들이 나왔는데 1919년에 3.1 운동에 의해서 이제 민족의 어떤 세력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광천에 무슨 고등학교 설립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거기 이제 보수 우익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그때 이제 그 젊은이들 중심으로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제 홍성에는 이제 홍성 청년회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광천에 또 결성회도 생겨요. 이제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제 형평사 할 때 우리가 다시 모실 텐데 형평사 운동이 그 결성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분들이 중심 조직이 돼서 광천을 완전히 바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1923년도에 이쪽에 철도가 들어오잖아요. 철도가 들어오니까 외지 세력들이 막 들어오죠. 그래서 외지 세력들과 그 내지 세력들 사이에 이제 갈등 관계가 막 생겨서 이렇게 해서는 광천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든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개발도상국 이제 개발이 막 되면은 동네가 망가지고 걱정하잖아요. 그거를 잡아서 동네가 올곧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잡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승태 선생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 광천 지역에서 인재가 나왔다면 그분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홍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서승태 선생은 한 분이지만 굉장히 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 호를 보세요. 저게 일자 농자를 쓰시는데 이쪽 분들은 일자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런 거. 이 은일지사 할 때 일자라는 걸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은이라는 건 숨어 있는 거지만 일이라는 거는 사실 뭐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농이라는 거야 뭐 농자친화지 대보냐 농민이니까. 그러니까 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라를 키우는 거, 인재를 키우는 거를 농사짓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서지 않는 자리에서 숨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 호에도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이렇고 선생님도 뭐 더 이상 하면 예,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그때 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